반갑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상 어느 정도까지는 중국어를 다 할 줄 아는데 그러한 사실을 본인도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중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어를 처음부터 따로 배울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우리말에도 성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어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1, 2, 3, 4성의 성조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말에도 이러한 성조체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성조체계가 현대 중국어의 성조체계와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식의 음노지 체계가 존재했다는 것이죠. 현재 중국어에서는 이 성조체계를 뚜렷하게 익혀서 사용하고 있고 우리는 따로 이것을 가르치진 않지만 생활 언어 속에 녹아서 활용되고 있죠. 두 번째로 중국어와 우리말 사이에는 어휘가 대부분 서로 같다는 것입니다. 명사, 대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할 것 없이 상당 부분 같은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명사에서 우리말로 학교라고 하는데요. 중국어에서도 발음만 다를 뿐 똑같이 학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명사의 자기, 스스로라는 뜻을 가진 어휘도 중국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발음만 다를 뿐 똑같은 어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용사에서 예를 들어보면 용이하다, 쉽다라는 뜻이죠. 역시 중국에서도 용이하다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사 부분에서도 보면 성공하다 라는 표현이 있어서도 중국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공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사에서도 보면 제3, 다시 무엇을 한다 라고 할 때 중국에서도 역시 제3이라는 어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수사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완벽하게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다만 그것을 발음하는 체계가 조금 다를 뿐입니다. 양사에서도 보면 한 개, 두 개, 세 개, 한 장, 두 장, 세 장 등의 표현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각 품사별로 한 개씩의 어휘만 예를 들어 본 것이지만 중복되는 어휘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에서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한자어 이외에 고유어, 외래어, 외국어 등이 합쳐져서 현재의 우리말을 구성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한자어도 보면은 대체로 세 종류의 한자어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가 전통적인 한자어인데요. 산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학습이라든지 비교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한자어에서 우리말과 중국어는 거의 동일한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근대 한자어인데요. 이것은 근대화 과정에서 새로운 문물이 유입됨에 따라서 붙여졌던 한자어입니다. 대체적으로 일본에서 많이 명명을 했죠. 예를 들어 자동차라든지 냉장고, 세탁기, 기차 중국어에서 사용하는 근대 한자어와 우리 한자어는 다른 부분들이 많죠.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라고 하는 것을 중국에서는 기차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냉장고라고 하는 것을 중국에서는 빙상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세탁기라고 하는 것을 중국어에서는 세의기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기차라고 하는 것을 중국에서는 화차라고 하죠. 그래서 이 근대 한자어 부분에서는 우리말과 중국어에서 어휘 차이가 조금 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자어와 고유어가 결합된 어휘인데요. 예를 들어 강물에서 강은 한자어고 물은 고유어죠. 그 다음에 밥상, 밥은 고유어고 상은 한자어죠. 돌산, 돌은 고유어고 산은 한자어죠. 산토끼, 산은 한자어고 토끼는 고유어죠. 그래서 우리말에서의 한자어는 대체적으로 이런 전통적 한자어와 근대적 한자어 그리고 한자어와 고유어의 결합적인 상태 이런 한자어들이 전체적으로 우리말에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어와 우리말 사이에 있어서의 세 번째 공통점은 우리말이나 중국어나 모두 형용사가 수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에서는 형용사가 수로가 될 수가 없죠. 산이 높다에서의 높다는 형용사죠. 그런데 우리말에서 수로가 되었고, 중국에서는 산고, 매산과 높을 고가 합쳐져서 고인 형용사가 수로가 되었죠. 두 번째, 물이 깊다에서 깊다는 형용사지만 우리말에서 수로가 되었죠. 중국에서도 수심이라 해서 물수와 깊을 심자가 되어서 깊을 심인 수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바람이 세다. 이 세다는 형용사인데 우리말에서 수로가 되었죠. 중국에서도 바람풍 클대 하여 풍대 바람이 크다, 바람이 세다인데 역시 대자가 수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어와 우리말의 네 번째 공통점은 서로 어순이 닮았다는 것입니다. 한글 어제 나는 학교에서 한 친구를 만났다 라는 표현을 할 때 중국어에서는 우리말의 어제 부분에 역시 어제가 들어갔고 우리말의 나는 이라는 부분에 나아자가 동일하게 들어갔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는 같은데 학교의 앞에 있을 제자가 붙었죠. 그래서 제자가 s라는 뜻이기 때문에 학교 s라는 표현이 되었고 한이라는 부분에서 견녀가 들어가서 우리말과 다르죠. 친구를 부분에서는 양사인 일개가 들어갔고 만나다, 만났다라는 부분에서는 친구라고 하는 명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순은 비슷한데 수로와 목적어 부분에서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어순이 일정 부분 중국어와 우리말 사이에 동일한 어순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중국말과 우리말 사이에는 사실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구조가 닮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물어보겠다. 이것은 중국어와 우리말 사이에 사실상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중국에서는 나에 해당하는 나아자가 들어갔고 묻다라고 하는 물을 문자가 들어갔고 마지막에 보겠다고 했을 때 이것은 실질적으로 본다는 의미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볼 간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겠다 해서 우리말은 내가 한번 물어보는 행위를 하겠다는 뜻이지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겠다는 뜻은 아니죠. 그런데 중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볼 간자를 넣어서 내가 물어볼게 라는 의미를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문간, 워원칸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여서 내가 물어보겠다라는 표현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에서도 보면 내가 간다면 말이야. 그러면 나에 해당하는 나아와 가다라고 하는 그가 나왔죠. 내가 가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말이야라고 할 때는 내가 그것을 말하겠다는 뜻은 아니죠. 내가 간다고 가정하였을 때를 경우를 상정하는 것인데 이때 중국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말의 말, 그야말로 말에 해당하는 말화, 말하다는 화자를 그대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그적화, 워취도화, 나, 가다, 말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해서 우리말과 사실상 인식하고 표현하는 구조가 상당히 유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